네, 안녕하세요. 시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시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좋은 분위기가 좀 연출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매드팩토라는 또 바이오 기업이 또 악재를 쏟아내면서 다소 좀 좋진 않았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섹터 그리고 코스닥이 좀 좋지 않았는데요. 개별적인 어떤 내용으로 최근에 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개별 섹터 테마 주식 종목 단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만큼 참 난이도 높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종목 연구를 많이 한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종목 중심으로 한번 좀 풀어서 이슈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장세에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현명할지 정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0.35% 약세 마감했고요. 2962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은 그래도 조금 늘었네요. 11조 수준. 그리고 상승 하락 종목 수는 비등하게 400종목씩. 그리고 코스닥은 0.82% 약세. 오늘 코스닥 150이 시총 상위들 모이는 지수가 좀 안 좋았죠. 1.4% 빠졌으니까. 그래서 코스닥이 좀 약세였고 983포인트. 거래대금도 10조 넘지 못하는 좀 저조한 어떤 흐름. 상승 종목수 500종목, 하락 종목수 840종목으로 상백 종목이 하락이 좀 많았네요. 코스피 쪽에서는 최근에 계속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기조 보여주네요. 오늘도 3,700억, 기관은 3,000억을 매도하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뭐 예측해보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 때문이죠. 그 부분이 좀 작용하면서 수급이 계속 좀 빠지는 형태가 되는 것 같고, 코스닥은 외국인 2,500 순매도, 기관은 300억대 순매도. 선물은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네요. 7,800 계약을 이제 순매도했습니다. 점점 이제 일반 청약,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반 청약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 이제 뭔가 좀 시장 수급에 큰 변동 상이 좀 발생될 것 같네요. 어쨌든 시장은 그 수급적인 이유가 많이 작용하면서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는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그냥 강보합권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 무난하게.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조금 밀렸네요. 니케이 증시도 오늘 거의 1% 가까이 밀렸고, 또 홍콩이 0.46% 밀렸고, 대만은 좀 상승했습니다. 0.3%대 강세. 그리고 상해 증시는 1% 약세. 그래서 뭐 전 세계 증시가 뭐 조금은 지지부진하죠. 최근 한 이틀 정도 반등 나오긴 했지만 센 어떤 추세적인 흐름은 좀 전개되진 않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추세적인 흐름보다는 그냥 그 시장 안에서 개별 섹터나 테마나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여기 중장기평을 빨리 돌파를 해서 올라오는 게 중요한데 조금 더디네요. 그만큼 좀 힘이 약해진 모습들을 계속 연출하는 것 같고, 종목 전략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IT 쪽 전기전자 섹터 쪽으로 이제 1,800억 외국인 순매수,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계속 순매수네요. 화학업종 정유, 뭐 2차전지 쪽으로 외국인들 560억 순매수, 그리고 모처럼 서비스 업종 네이버 카카오 쪽에서 순매도가 나오지 않았네요. 팔 만큼 팔았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금융업종으로는 계속 순매수하는 기조의 외국인의 수급 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조금 오늘 차익 실현했네요. IT 쪽에서. 디지털 콘텐츠 게임 쪽으로도 반도체 IT 쪽으로 차익 실현을 좀 하는 어떤 형태의 수급이 좀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내역을 한번 보죠. 오늘 삼성전자가 1.2% 정도 밀렸고, 중장기평을 강하게 치지 못하네요. 여기서 이런 형태가 나와야죠. 지지받으면서 퉁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제 뭔가 시장이 움직이고 또 전체 반도체 업종이 세게 움직일 수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좀 뭔가 추세적인 어떤 업종이라든지 지수 흐름을 좀 못 내는 거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뭔가 여기서 양봉이 세게 팡 튀어야 되거든요. 그 모습이 안 나오고 지금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보다 나은 게 중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보다는 탄력성은 높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추세적으로 좀 낫다, 삼성전자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이틀 연속으로 그래도 이제 올랐습니다. 예, 바닥을 좀 형성하는 형태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중장기 평 여기서는 좀 지지가 나오네요. 예, 그래서 처참하게 좀 밀리고 또 이제 성장주의 대표격으로서 최근에 금리 상승의 어떤 안 좋은 어떤 영향도를 좀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지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내수에 국한된 게 아니라 또 해외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너무 이제 지주회사격으로 변하는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틀 연속 그래도 강한 어떤 기조 흐름. 삼성바이오 오늘 여기 중장기평은 좀 지켜내는 것 같고, 셀트리온은 1% 정도 밀렸네요. 오늘 바이오는 사실 매드팩터 때문에 투심이 너무 안 좋았죠. 그나마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시총 대형 이제 바이오 주식들은 그나마 이제 거기서 영향을 크게 안 받은 것 같은데, 코스닥은 막 처참하게 많이 빠졌죠. 뭐 알테오젠 같은 것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오늘 코스피 쪽에서 LG전자가 좀 호재가 있었죠. 벤츠 쪽에 이제 대규모 이제 공급하는 부분들. 또 오늘 장 끝나고 나서는 LG 이노텍이 또 이제 그 테슬라 쪽에,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테슬라 쪽에 HTS 기사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장 끝나고 나온 소식이죠. 4시니까. 테슬라의 1조 원 규모의 전장 카메라 공급을 성사시킨 어떤 내용 눈앞에 뒀다는 거구나. 1분기 내 공급 계약을 끝내고 양산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워낙 이제 LG노텍이 검증된 그 카메라 이제 모듈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 회사 쪽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매력적인 대안으로서 아마 LG노텍을 선택한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어떤 공급 이제 경로를 이제 확보하게 되면서 상당한 물량을, 지금 조단위 빅딜로 알려졌는데 이게 뭐 매년 확장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어떤 그 기대를 낳을 수 있고, LG노텍이 역시나 시장 대비 강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구나. 결국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 업체에 유리한 면을 보인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네요. 그래서 LG전자라든지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LG노텍 같은 이런 부품단의 기업들이, LG 디스플레이도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경쟁사들이 보통 이제 이 중국에 많죠. 근데 중국과 미국과의 이제 무역 분쟁 영향으로 한국 업체 쪽으로 이 물량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 연출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쪽의 핵심 부품 공급사로 이제 부상하는 거죠. LG노텍은. 그래서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달하게 이제 공급하게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테슬라가 지금 엄청난 그 이제 뭐랄까 판매 확대를 이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낳을 것 같고, 일단 뭐 LG노텍 관계자는 뭐 공급권은 확인할 수 없다 하면서 아직 정식 공시라든지 팩트로 이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기 좀 쉽진 않은데 이런 부분이 또 나온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시간으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G노텍은 참 좋은 어떤 추세적인 흐름, 특히나 이제 여기서 박스권 돌파하면서 상당히 강한 어떤 추세적인 기조를 보여주는 형태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가능성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지부진한 좀 시장 흐름 속에서 이제 LG전자가 6.2%, 오늘 기관 외국인들도 연속해서 어제 이어서 이제 순매수를 냈고, 또 중장기 이평선 부근에 닿으면서 어떤 중장기 물량 소화를 이제 스타트 거는 그런 어떤 형태죠.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보면 벤츠 쪽이죠. 벤츠 쪽에 이제 OLED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제 탑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한다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요 부분인 거죠, 요 부분.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조달해서 이걸 뭐 조립하고 시스템 얹혀가지고 이제 LG전자가 이제 공급을 하는 거겠죠. 워낙 이제 LG전자가 많은 자동차 업체들에게 이런 것들을 뭐 센터페시 하나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벤츠 쪽에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거, 굉장히 또 큰 규모의 거래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전장 사업의 어떤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제 뭐 자율주행 전기차의 어떤 시대에서
세계적인 어떤 그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될 거고요. LG전자가 뭐 가전에서 이제 매출액이 좋게 나왔다, 신제품이 어떤 호응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이 전장사업부, VS 사업부에서의 어떤 큰 어떤 업적들을, 그리고 이제 이런 수주라든지 기술 혁신들을 이뤄낸 부분들이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일 겁니다. 그래서 벤츠에 대한 어떤 이 공급에 대한 소식은 굉장히 좀 중요했고, 오늘 시장에서도 좀 파급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 쪽 넘어가면요, 이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게임주들, 이런 쪽은 연일 좀 계속 약세네요. 2차전지 소재 쪽으로도 오늘도 약세였고, 뭐 셀트론 헬스케어, 뭐 제약, 오늘 바이오주들은 뭐 속절없이 많이 빠졌죠. 알테오젠 같은 것도 뭐, 야, 이게 뭡니까? 18% 밀렸다가 좀 돌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바닥권을 형성해 주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흔들리거나 처참하게 좀 그런 어떤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구간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ST팜도 이제 오늘 2.8% 밀렸고, 그나마 이제 정배열로 깔려있는 종목들은 덜 밀렸죠. 아니면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든지, 메지온도 이제 정배열 상태에서 그래도 돌리면서 다른 바이오주들보다는 덜 빠지는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오늘 뭐 위지역스튜디오, 메타버스나 이런 쪽은 계속 하락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오늘 뭐 리오폰 관련주들은 그래도 좀 반등해주는 모습들, 파라다이스가 3% 강세, 그리고 이제 어제 큰 호재가 나왔던 ABL 바이오가 오늘 바이오 악재 때문에 좀 밀리긴 했었다가 그래도 플러스 4%로 마감하면서 강한 어떤 수급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형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돌았네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린 걸로 보여지고, 레오콘바이오 이런 것들 뭐 참 문제 없는데 5% 밀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나왔네요. 아쉬운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그 LG 화학 관련주 테마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차전지 장비주들이 그런 부분인데, 뭐 대보, 마그네틱 21%, 코인테크 5%, DNT 13% 강세, NC스 9%, NS도 5%. 그래서 2차전지 장비주들이 뭐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떤 상장 뭐 호재, 그래서 테마 성격으로 좀 움직인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노메트리 6% 강세, 원익PN이 4.7% 강세, 원텍 6.8% 강세. 그래서 제가 분류해 놓았던 2차전지 장비주들이 뭐 시장 대비 워낙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좀 보여줬네요. 그래서 V원텍도 있네요. V원텍은 로봇 관련주이면서도 요 관련주에 엮이면서 17% 튀는 흐름들 보여줬고, 오늘 로봇 테마 중에서 퍼스텍이 상한가 쳤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살아있다. 뭐 삼성의 M&A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재료로 이제 활용되어지는 것 같고, 뭐 T로보틱스도 3% 튀었고, 로보스타 7%, 로보티즈도 오늘 고점권역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 크게 죽지 않네요. 3%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량하다고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2% 강세 보이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 오늘 바이오주들이 뭐 워낙 처참했기 때문에 테라젠 이텍스 같은 또 매드팩토랑 좀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도 한 10%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매드팩토가 이렇게 하한가에 들어갔다가 이제 종가는 마이너스 27% 마감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역시나 이제 대량으로 매도를 했네요. 기관도 32만 주, 외국인도 9만 6천 주. 그래서 리스크를 회피하는 그런 수급들이 전개됐던 것 같고, 뭐 네오이멘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이제 중단한다는 임상 한 건을 이제 철회한다. 그래서 이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오늘 뭐 어차피 매드팩토 센티 상으로 같이 빠진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보도록 하죠. LG전자가 1200억, 와 많이 매수했네요. 1200억 양쪽의 순매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0억대 양쪽의 순매수
이렇게 좀 붙였고요. 우주항공 쪽이 최근에 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화두가 이제 우주항공 쪽이 또 같이 또 버무려질 것 같고, 작년에 시세를 못 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낼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죠. 뭐 그런 부분도 우주항공주가 좀 중요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 LG 넥슨도 오늘 수급도 좋았고 5.8% 강세, 그리고 LG 생활건강, 호텔신라, 강원랜드, 하나투어 이제 리오픈 관련해서도 오늘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네요. 코스닥 넘어가면 2차전지가 거의 뭐 독차지했네요. CIS, 엔캠, PNT, 대보마그네틱, 엔시스, 2차전지 뭐 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한 기조의 흐름이었고, 바이오가 이제 뭐 전무하네요. 오늘 워낙 안 좋았으니까. 셀트론 헬스케어 정도가 70억대 순매수 정도였고, 뭐 반도체 OLED 소재 쪽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계속 신고가 흐름과 함께 수급도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종목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슈 한번 매드팩토 쪽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매드팩토 이슈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하한가까지 갔다가 하한가에서 좀 벗겨내면서 마감하긴 했지만, 뭐 오늘 시장에서 뭐 완벽하게 바이오를 넉다운 시킨 주요 이슈를 우리가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제는 뭐 에이빌 바이오가 이제 빅호재를 냈고, 오늘은 이제 매드팩토가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악재를 좀 쏟아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일단은 매드팩토가 갖고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 벡토서팁이 이제 키트루다 쪽하고 이제 같이 병용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시약처에서 이제 부결됐고, 임상을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게 부결돼 버렸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기자들의 눈에 이제 띈 거죠. 오늘 새벽 6시에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매드팩토가 장 초반부터 이제 거의 뭐 하한가 근방으로 이제 시작을 한 이유가, 매물이 쏟아진 이유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나온 요 기사 때문인데요. 일단 병용 연구에서 키트루다하고 이제 하는 병용 연구에서 피부 독성, 간 독성 사망 사례가 이제 보고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부결 처리했느냐를 이제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취재해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매드팩토가 이제 개발 중인 TGF 베타 저해제죠. 벡토서팁이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요법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피부 독성 및 간 독성을 나타냈다. 매드팩토는 이제 벡토서팁의 투여 용량을 줄여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량을 늘리면 독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이제 효능도 좋아지는 거고, 하지만 부작용이 이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용량을 좀 줄여가지고 이상을 해보겠다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임상시험 변경 계획안을 이제 제출했는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회사의 계획이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임상시험이 당초부터 잘못 디자인됐다는 입장에서 이제 이상 변경 계획안이 부결 처리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중앙약심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리스크 회피하고자 하는 차원의 수급이 빠져나갔고,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표면화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결된 게 요거죠. 비소세포 폐암, 먹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뭐 영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뭐 기업 가치 하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실 워낙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이 분위기 아니면 이제 센티가 중요하잖아요. 센티멘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어떤 하방의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된 것 같고, 다른 바이오주 전반으로 같이 전염이 되면서 굉장히 좀 약세 어떤 바이오 어떤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완전히 그냥 반등하는 기조 속에서 내려앉게 만든 게 이 이슈인데요. 지금 회사 측에서도 그렇고, 이제 김성진 대표가 인터뷰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벡토서팁의 문제가 아니다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앙약심 이전에 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내용 한번 좀 보죠. 분명한 것은 의약품 A, 이제 벡토서팁이 세포독성 항암제, 이제 화학 항암제라 보면 됩니다. 1차 이제 항암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와의 병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부작용이 이 키트루다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하고 병용하게 되니까 뚜렷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냥 임상학적으로 보면
프로세스로 보면 면역 항암제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피부 독성 부작용들은 백토서팁이 TGF-베타를 차단하면서 세포의 사멸이나 세포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온 항원이 면역 반응을 증폭시키고 피부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해서 어쨌든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뭐 조사 들어간다든지 연구를 해봐야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은 좀 불확실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벡토서팁 때문에 발생된 건지는 아직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주가를 밀어내리는 하한가까지 찍게 만들었던 장중에 그런 어떤 영향을 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측 홈페이지에서 주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공지사항 쪽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임상 초기 진행 과정에서 백도서팀 용량이 면역 증진 효과를 과하게 유발해서 항암 활성과 더불어서 이상 반응을 이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는 21년도 최적 병용 용량 설정을 위해서 식약처에 연구 설계 변경을 이제 신청했다. 중앙약심 이제 심의위원들은 당사의 임상시험 변경 계획에 대해서 부결의 의견을 게시를 했다. 이는 신청 대상 환자군에서 최적화된 유효성,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면역 활성 병용 용량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위원들도 백토서팁에 대한 이 병용이 면역 항암제 효과를 탁월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주지했고 등록 기준 조정 등을 통해서 1차 치료 대상 임상을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이제 발의했다. 또한 논의된 이 면역 관련된 중증 이상 반응 요게요. 면역 항암제 단독 사용으로도 보고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키트루드에 어떤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백도서팁 병용 시 면역 항암제 항암 면역 활성을 강화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해서 용량 부분의 조절로서 이 이상 반응을 조금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제 얘기로 이제 들리는데요. 어쨌든 식약처는 더 확실한 어떤 뭔가 자료나 연구 결과를 이제 요구하는 것 같고 이제 매드팩토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식약처에 제시하기 위해서 뭐 추가적인 어떤 연구, 탐색 연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약간 좀 투심을 좀 안 좋게 만들었고 예상하는 그런 시장에서 예상하는 어떤 임상의 타임라인 있잖아요. 이상은 언제쯤 들어가고 또 이상 결과는 언제쯤 나오고 하는 것들이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가치를 좀 훼손한다는 식으로 시장은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한가 풀린 게 뭐 이런 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들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 또 공지사항을 좀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또 Q&A 형식으로 이제 올렸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궁금한 게 이거죠. 야, 그럼 병역 임상이 중단된 건가? 임상이 중단된 건 아니죠. 용량 변경 신청이 부결된 겁니다.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 목적 임상은 여전히 유효한데 사실 좀 1차 치료제로서 좀 쓰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부결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임상 관련해서 부작용이 중요하게 간주되었다면 이미 식약처에서 비소세포 폐암을 비롯한 백토서팁 관련 임상을 중단시켰을 건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병용 임상이 중단된 게 아니라 일단 용량 변경 신청한 걸 부결했다. 그래서 이제 피부 독성, 뭐 간독성 문제, 백토서팁 원인인가 해서 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임상에서 사망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 키트루다의 병용이 문제인 건가 해서 사망한 암 환자는 피부 독성과 간독성 이상 반응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다. 임상시험약과 사망과의 직접 인과관계는 없으며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임상에서도 백토서팁
사용과 관련해서 사망된 사례는 없다. 해외 논문에 따르면 암 환자의 8.5%가 폐혈증으로 사망하고 폐암 환자가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 그럼 이제 향후 이제 회사 대응이죠. 머크 관계는 뭐 전혀 이상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임상에는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있고, 지금 파이프라인이 많은데 다른 임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고, 또 회사의 향후 대응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암종에서 용량 변경 신청을 승인해준 사례가 있으며 추가적인 안정성 데이터 확보 통해서 향후 재신청할 것이다. 계획이다. 그래서 데이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뭐 불확실성은 있지만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공포심을 자극하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또 안심을 좀 주기 위한 그런 액션들을 좀 적극적으로 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진 매드백도 대표가 인터뷰했네요. 계획이 나와 있고, 어쨌든 이게 시장에서 어떤 큰 반향을 일으킬 걸 알고 미리 이제 인터뷰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김 대표는 부결된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병용 임상 데이터를 보강해서 변경 계획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재신청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예상을 한다면서 이제 좀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액션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바로 이제 관련된 내용 리포트가 나왔네요. 벡터서팁 자체 문제가 아니다. 이제 부결 논리는 이제 벡터서팁 용량 감소가 부작용 발생률을 낮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미 키트루다 단독으로 1차 치료제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병용요법의 필요성이 좀 낮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췌장암이라든지 뭐 이제 그 뇌암 같은 뭐 사실 뭐 치료약이 거의 없는 전무한 그런 분야에서 이제 신청하면 바로 받아들이겠지만 뭐 이미 1차 치료제 처방되고 있는데 그걸 병용까지 해가지고 뭐 반응률 높인다는 차원은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약심이 이제 그 식약처의 어떤 판단 기준은 안정성 문제보다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해서 이 상충 관계를 고려해서 어떻게 뭐가 조금 더 뭐 합리적일까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의 이제 내용은 안정성 문제보다는 안정성이 심각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사망자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해서 이 정도 부작용이 어느 정도 좀 감안하면서 이걸 굳이 1차 치료제 막 해야 될까? 이거죠. 그래서 위험과 이득을 고려한 약심의 어떤 결정이다. 그래서 이번 임상 변경안 부결로 이제 시장 규모가 이제 굉장히 큰 게 비소세포 폐암인데 이쪽에 대한 1차 치료 목적의 진출이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래서 주가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동사는 향후 임상 진행을 위해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할 예정이다. 해서 어느 정도 좀 가치 하락에 대한 불가피함을 조금 얘기를 한 것 같고, 어느 정도 뭐 정확히 표현한 거죠. 지금 벡터서팁 문제가 아니다. 안정성 사람 사망하니까 그 문제보다는 이런 어떤 내용이 있어서 결정한 거다는 얘기로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뭐 중요했던 이슈 이렇게 짚어봤고요. 참 하루 건너서 이렇게 악재 호재가 이렇게 연출되는 거 참 보기 드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시세의 어떤 바닥권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패턴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시장 전체적으로도 어떤 위기스러운 부분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흐름이다 좀 생각이 되고요. 종목 장세니까요. 종목에 좀 많이 집중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산 또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